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년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트라우마라고 제가 말을 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나요? 저 같은 경우엔 트라우마 하면 무섭다, 짜증난다, 화난다, 그때 정말 우울했어, 그때 너무 수치스러웠어, 그때 너무 창피했어, 그때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아, 소름 끼쳐, 그때 그 기억만 없었으면,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싫어, 싫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일단 트라우마를 떠올리면 대체적인 감정은 싫다. 트라우마를 떠올리면 싫다. 이 싫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이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데, 이 트라우마 떠올리면 일단 싫다, 기분 나쁘다, 화난다, 짜증난다, 안 좋은 기억이다. 이 말은, 싫다는 이게 너무 부정적이다. 그러면 이게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일 확률이 많아요. 사고 자체가, 마음 자체가, 행동 자체가 대부분 부정적이니까 삶 자체가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두려움도 많고 공포심도 많고 각종 마음의 병에 노출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특히 이런 트라우마, 이 나쁜 기억이 많은 사람은 현재의 상태가 불행하고 우울할 확률이 많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트라우마는 누구나가 겪게 되는데, 이 트라우마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억이나 체험이라면 그게 나의 현재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강박증, 대인공포증, 시선불안, 공황장애, 자살충동,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심리적인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결국 이 과거의 어떤 기억 속의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트라우마의 연속으로 현재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라는 이게 오늘이라는 밝은 눈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나에게 렌즈가 되어서 안 좋게 보니까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자꾸 놀라고 자꾸 슬퍼지고 자주 짜증나고, 그래서 이 안 좋은 싫다라는 느낌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걸 불행이라 그런다. 과거의 어떤 기억 속에서 좋았어, 기분 좋았어, 재밌었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좋은 느낌으로, 긍정적인 느낌으로 오게 되면 그것을 바로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가 많다라는 것은 불행하다라는 거고, 오늘부터 이 어떤 트라우마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연습도 필요하고, 오늘부터 내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를 사랑하면서 지지하고 수용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의 또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트라우마가 우리에겐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트라우마는 X, 없다. 결국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트라우마는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라는 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과거가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건 다 죽었습니다. 다가올 미래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도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이다. 어제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불안하고 벌벌 떠는데 지금 오늘은 도둑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도 죽었고 미래도 죽었기 때문에 현재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내가 긍정적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과거의 이것이 결국 죽은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도와주게 되면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우리는 현재 벗어날 수 있다.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라우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안 좋은 기억이라 그랬잖아요. 싫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결국 공포증이에요. 공포. 무섭다. 트라우마. 무섭다. 숨을 못 쉴 것 같다. 공황장애와 같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산에 혼자 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섭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냅다 도망가야 돼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트라우마를 겪어버리면 직면을 한다? 아니면 도망간다? 거의 대부분은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무섭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니까 우린 도망가요. 결국 우리에게 트라우마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그거를 감당 못했다, 무서웠다, 왕따 당하는 것도 무서웠고, 엄마 아빠한테 매일 두드려 맞는 것도 무서웠고, 잔소리 듣는 것도 무서웠고, 성추행 당한 것도 무서웠고, 친구들에게 폭행 당한 것도 무서웠고, 공부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심리적인 압박감도 다 무서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서웠으니까 우리가 도망가 버렸고 결국은 트라우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를 대처하는 자세는 직면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무섭고 내가 감당할 에너지가 없었다.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 아빠가 나를 두드려 패요. 내가 감당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머리채를 잡고 두드려 패고 잔소리하고 화내고 욕하면 나는 그걸 그대로 당해야 돼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도 엄마 아빠가 힘이 세니까, 친구들이 힘이 세니까, 저 나쁜 놈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는 무차별적으로 당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감당을 못하니까 두려움이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그래서 도망을 간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현재가 무섭다라고 해요. 과거에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 과거의 도망, 누가 쫓아온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해결을 못하고 도망갔으니까 지금 오늘도 뭐가 쫓아오니까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불안하다, 불안장애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불안하다. 그건 과거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나를 귀신처럼, 그림자처럼 쫓아다닌다.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게 한번 정말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트라우마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도망가고 회피한다. 근데 어릴 적에 아무것도 몰랐던 그 소년, 그 소녀, 그 너무 크게 상처받았던 내 자신은 도망을 갔다 와서 비겁하고 나약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웠으니까 도망가거나 회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선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에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게 최선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와서 보니까 한 번 도망가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비슷한 상황이 계속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더 약해져 버렸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초등학교 때는 아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그 공포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벌벌 떨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20살도 됐고 지금은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라우마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볼 것 같아요.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너. 근데 좋은 기억이라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알아서 좋은 거니까.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 안 좋은 기억 속으로 존재하는 바로 너라는 거죠. 안 좋은 기억들로. 그 안 좋은 기억으로 존재하는 너를 요즘에 심리학 언어로 내면아이라고 합니다. 상처받은 내면아이.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그 소년, 소녀, 즉 내면아이가 있다라는 거죠. 트라우마를 하면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 내 안에 상처받은 어린 소녀가 있구나, 중학생이 있구나, 고등학생이 있구나, 엄마한테 매일 두드려 맞아서 무서워했던 8살 영국이가 있구나,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했던 중학생 영철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정확히 이런 상처받은 누가 있다라는 걸 알면 이제부터 우리가 얘를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이 트라우마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떤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문을 열고 직면하라. 예전에는
그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문을 쾅 닫혀버리고 어두운 곳인 골방 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형 무서워, 누나 무서워, 언니 무서워, 엄마 그만해. 그런 우리 마음속에 안 좋은 기억이라는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나도 사실 너무 약하고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이 어린 꼬마를 그동안 살려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어린 꼬마를 더 미워하는 거죠.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불안하잖아. 너가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우울하잖아 라고 오히려 그 내면 아이를 우리는 더 질책하고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 이 어린 소녀는 더 트라우마가 생겨요. 더 무서우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된다. 즉, 이 내면 아이의 정서가 저는 굳이 표현하자면 무의식이다. 우리 무의식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흔들려. 마치 지진처럼.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저 깊은 마음, 내면의 마음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 그 어린 소년이 벌쩍 불안해 버리면 나는 10배, 20배, 100배 더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힘이 더 세요? 죄송하지만. 내가 더 힘이 셀까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힘이 더 셀까요? 바로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힘이 더 세요. 그러면 우리는 상처받은 이 내면 아이와 친해져야 돼요. 얘를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얘를 살려주기보다는 꺼져! 난 너가 싫어! 기억에서 없어져 버려! 기억이 없었으면 좋겠어. 난 내가 꼴 보기 싫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난 너무 나약한 놈이야. 난 너무 비참해. 난 우울해. 너 죽어버려. 넌 왜 그 모양이야? 잘 좀 하지.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오히려 핍박하고 억압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꾸 트라우마가 억압이 되니까 억압하면 할수록 스프링처럼 한번씩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우울한 느낌이 오다가 심해지면서 이 심각한 불안장애 오다가 어떨 때는 공황장애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런 심각한 상태까지 된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직면을 하자. 이제는 똑똑똑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얘는 늑대 소년처럼 벌벌 떨고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으로 들어가서 늑대 소년처럼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있는 데를 우리가 괜찮아, 괜찮아. 이제 엄마 아빠가 너 때리지 않아. 친구들이 왕따 시키지 않아. 이제 불안해할 필요 없어.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이제 내려놔. 이제 내 손을 잡고 밝은 곳으로 놀러 가자. 그런 마음으로 그 어린 아이를 수용을 해줘야 된다. 수용,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아이고 고생이 많았다. 무서웠지? 이게 바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라는 거죠. 공감을 해주는 걸, 같이 느껴주는 걸. 아이고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나도 널 미워했구나. 너 많이 불안했지? 무서웠지? 그래서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내면 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아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무서운 데 숨어 있으니까 아이고 많이 힘들었지? 불안했지?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사랑해줄게.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지 못한 거 내가 더 도와줄게. 친구들이 너 왕따 시켜고 그랬는데 이제는 왕따 시키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제 네 하고 싶은 거 해. 이제 너 할 말 하면서 살아. 이제 눈치 보지 마. 싫으면 싫다라고 말해. 이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돼.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꽉 막혔던 그 어린 소년, 그 소녀가 형, 언니, 누나, 형, 언니, 진짜 그래도 돼? 나 이제 도와줘. 나 무서워.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 여기 있는 거 너무 무서워. 이 트라우마로부터 나 벗어나고 싶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내가 꾸준히 그 트라우마하고 그렇게 어떤 사랑의 수용, 공감,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억눌렀던 이 트라우마의 마음이 조금씩 녹게 된다. 꽁꽁 얼었던 얼음이 봄날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지면서 그 얼음이 조금씩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서 풀리는 것처럼 우리의 트라우마라는 그 얼음 덩어리, 그 덩어리가 이제는 서서히 녹아들면서 따뜻해진다. 캄캄했던 어둠에서 문을 열고 밝은 세상으로 이제는 나아가게 된다. 벌벌 떨었던 내 모습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운동장을 뛰어놀 수 있는 그 소년,
그 소녀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이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음속의 트라우마, 내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최면 치료할 때는 저는 대부분 이런 내면 아이 치료를 해요. 그래서 최면 상태에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의 예를 들면 20살짜리 내가 10살짜리 나에게 이제는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위로해주면서 이제 괜찮다라고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이 울고 있는 아이가 점점 기분이 좋아져요. 형 이제라도 도와줘서 고마워. 언니가 나 미워한지 알았는데 언니가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 언니가 나 도와주러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그렇게 하면서 그 어린 트라우마와 우리가 이제 다시 현재 내가 손을 잡으면서 다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런 최면 치료의 이제 목적이자 심리치료의 하나의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제 공감하는 단계가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일상의 자기 대화. 그렇게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트라우마가 없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번 크게 놀라버리면 괜찮아 라고 해도 안 믿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매일 두드려 팼어요. 10년 동안 5년 동안 매일 두드려 팼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빠가 미안하다 너 안 때릴게 해요. 그럼 그 아이가 믿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내일부터 나 안 때리겠구나 그렇게 믿을까요? 아니에요. 말은 저렇게 하는데 또 내일 때릴 거야. 내가 알아. 아버지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믿을 때까지 해야 돼요. 하루,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2년, 10년. 그 아들이 이제 우리 아빠 믿을 수 있겠다. 우리 아빠가 나 이제 안 때릴 것 같아. 이제 나 사랑할 것 같아. 이제 완전히 우리 아빠 믿을 수 있겠다. 트라우마는 이거예요.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내면 아이가 완전히 나를 믿을 때까지 일상의 자기 대화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거.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5분 기도를 하든지 5분 동안 명상을 하든지 5분 동안 자기 자신과 꾸준히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항상 긍정적인 자기 최면을 걸어준다든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할 수 있는, 아는 자기 어떤 마음 공부를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이 트라우마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받아야 된다. 이제 아빠를 믿을 수 있겠어. 이제 형을 믿을 수 있겠어. 이제 나 너를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트라우마는 사라진다. 종합해보면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내 자신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트라우마를 인정하고 보듬어 줘야 된다. 이거를 미워하고 도망하고 회피해버리면 죽을 때까지 당신은 트라우마에 갇히게 된다. 그 트라우마를 봤으면 이제는 내가 그 트라우마로부터 나를 벗어나도록 꾸준히 따뜻한 대화, 괜찮다. 내가 널 사랑해 줄게. 너 잘못한 거 없어. 너 잘할 수 있어. 이제 어깨 피고 살아. 그런 식으로 꾸준히 그 아이가 그래? 좀 밝아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꾸준히 기도나 명상이나 긍정적인 자기 대화 메시지를 계속 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아이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올라오게 되고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이제 풀리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다시 행복하게 나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오늘의 눈이 떠진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 짧은 시간 안에 이 트라우마를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개인의 어떤 경험에 따라 또 다르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접근하는 방법도 다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트라우마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트라우마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라도 우리가 좀 이해해서 오늘부터라도 자기의 어떤 자신과 대화하면서 사랑해주고 아껴준다라면 우리의 트라우마는 진정 사라질 것입니다. 기억을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처받은 기억을 안아주고 달래주고 용서해주고 괜찮다라고 말해주면 그 기억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 기억을 없애는 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마음속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어린 시절 그때 과거에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비도 안 됐고 누가 도와줄 수도 없었고 무차별적으로 두드러 맞았고 당했어야 되니까. 어제는 비가 왔는데 일기예보를 못 봐가지고 비를 와장창 맞아가지고 옷이 다 젖어버렸지만 내일은 오늘은 내일 모레는 아 내일 비가 오구나를 알고 우산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내리는 비는 막을 수가 없지만 두 번째 내리는 비는 우리가 우산을 들면서 막을 수 있다. 그게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우리가 다가서야 되는 그런 어떤 정신적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과거의 문제로부터 도망가기보다는 이제 그 과거의 기억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놓아주고 괜찮다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다 보면 그 어두운 마음도 점점 밝아지면서 그래서 처음에 싫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꾸준히 해주다 보면 아 그땐 참 힘들었지 그때 참 무서웠구나 아 그때 생각하면 또 오싹하구나 그래도 그것 또한 다 추억이었구나 이제는 그 기억은 떠오르더라도 그렇게 크게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도 그런 안 좋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앞으로는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건강하게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지키는 인생을 또한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트라우마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